자, 오늘은 산화환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환원인데, 이거 중앙고등학교 선생님 교육 때를 내가 확인을 해봤을 때, 김주선 쌤이 여기 있는 산화환원하고 바로 뒤에 있는 중화환원까지, 거기까지만 김주선 쌤이 진도를 말할 거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주제는 산화환원인데, 일단 먼저 결론부터 정리를 해놓고 가면 산화환원을 정의하는 첫 번째 방식은 산소를 가지고 정의하는 방식. 산소를 가지고 정의하는 방식. 만약에 누군가가 산소를 얻으면 산화된 거고, 산소를 잃으면 환원된 겁니다. 산소가 있는데 그 산소를 내가 하나 가져와서 나한테 산소가 하나 늘어나면 나는 산화된 거고, 나한테 붙어있던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 환원입니다.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 환원, 산소가 붙으면 산화. 산소를 가지고 정의할 때 산소가 나한테 붙었냐 아니면 나에게서 산소가 떨어져 나갔냐,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산소의 개수가 늘었냐, 늘면 산화, 산소의 개수가 줄어들면 환원, 그렇게만 정의합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전자를 가지고 정의하는 방식.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이게 두 번째 방식입니다. 산소하고 반대 패턴으로 익혀주면 될 거고, 크게 무리가 될 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통합과학 책에 나오는 거고, 세 번째 산화수를 가지고 하는 방법은 산화수가 증가, 감소, 이렇게 정의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좀 별과는 밖의 이야기예요.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산화수라는 개념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등장할 거예요. 어쨌든 산화환원을 정의하는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 그 세 가지는 결국 기본적인 산화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정의를 하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우선 기본적인 정의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역사에 있어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의 예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소개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소개는 광합성 반응. 자, 광합성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광합성 반응에 대한 반응식은 책의 뒷부분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글로 적혀져 있는 이 반응식을 식으로 써보면 이산화탄소 6개랑 물 6개가 반응을 해서 포도당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6개의 산소 기체가 튀어나옵니다. 이게 광합성 반응이에요. 이게 안녕. 저 들어갈 때 조심해 들어가야죠. 세상 안 부딪히게. 자, 이게 광합성 반응이고, 얘가 처음에 이게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산소를 가지고 정의하는 방식, 전자를 가지고 정의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좀 애매해. 여기 수소 12개 붙고 산소가 붙어서 좀 애매하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세 번째 방식으로 정의를 해야 깔끔하거든. 그 세 번째 방식은 교육 과정 밖의 이야기니까 일단은 외우고 가자. 일단 외우고 가자. 이환물산. 일단 외워놓고 가자. 이산화탄소는 환원되고 물은 산화된다. 그냥 그것만 외워놓고 갑시다. 자, 이산화탄소는 환원이 되고 물은 산화가 됩니다. 광합성에서는 그렇더라. 광합성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원래 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최초로 등장한 아이가 누구냐면 남세균이야. 남세균이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내뿜어주는 최초의 생명체 시아노박테리아. 자, 남세균이는 캄브리아 시대 때 바닷속에 살던 생명체고, 이때는
태양에서부터 엄청난 세기의 자외선이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바닷속 좀 깊은 바다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바닷속에서만 생명체들이 살 수 있었다. 근데 남세균이가 등장을 하면서 산소 기체를 내뿜어주면 이 산소 기체도 엄청난 세기의 자외선을 맞아서 이 O2가 산소 원자들로 쪼개진다. 이렇게 각각으로 이렇게 O2 기체를 이 자외선이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 O2 기체 자체도 박살을 낼 정도면 일반적인 생명체의 세포 소기관들도 다 박살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외선 때문에 육상 생활이 불가능했다. 근데 이 남세균이가 O2 기체를 계속 내뿜어주면 O2랑 O가 만나서 O3가 된다. O3가 뭐대? 이름이 오존이죠. 오존. 자, 오존이다. 오존. 그러면 이 O3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대기권에 성층권에 오존이 모여있는 층이 만들어졌다. 이게 오존층이야. 그러니까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표 근처로 자외선이 도착을 안 할 거고, 그러면 바닷속에 사는 생명체들이 육지 위로 올라와도 안 죽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그러면 남세균이가 출현해서 산소가 생성이 되었다. 자, 그 뒤에 이야기들은 뭐냐면, 자, 그러면 산소는 바닷속에 녹아있던 철과 반응을 해서 산화철을 생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산소는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증가하였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도 증가시켜 줄 거고,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니까 산소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 등장을 하고, 우리는 지금 산소 호흡을 하고 있죠. 수연아, 맞지? 산소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생명체들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오존층도 생성이 되었다. 자, 오존층이 생성되니까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게 되더라. 그래서 육지로 올라와서 우리의 서식 범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의 생존 범위가 좀 더 넓어졌다. 그래서 다양한 생명체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제시된 목적은 광합성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거고, 그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광합성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산화환원 반응을 예로 화석연료의 연소, 일반적으로 화석연료의 연소라고 적었는데, 모든 연소 반응은 산소랑 반응을 해서 불타는 게 연소 반응이니까 모든 연소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거고, 그럼 연소 반응은 전부 다 산소랑 반응을 했으니까 우리가 정의하는 산화환원 반응의 범주 안에 있다 이거죠. 화석연료의 연소, 종이의 연소, 나무의 연소 상관없이 전부 다 산화환원 반응이다 이거죠. 산화환원 반응. 뭔가를 태우는 작업은 전부 다 산화환원 반응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화석연료는 종류가 많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아이들이 다 화석연료인데, 화석연료의 화학식을 그냥 H라고만 쓸게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화석연료는 주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CH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O2랑 반응을 하면 탄소가 산소 만나면 CO2가 되고, 수소가 산소 만나면 H2O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열 또는
빛 에너지가 방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요거는 간단하게 보면 이 화석연료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산소가 여기로 와서 어쨌든 들러붙겠죠. 그러면 이놈 입장에서는 어쨌든 산소가 들러붙는 거니까 산소를 자기한테 붙였다. 그러면 얘는 산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환원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가능할 겁니다. 어쨌든 산소랑 반응을 하면 산화, 내한테 산소가 와서 들러붙으면 그건 산화다 이거죠. 그러면 화석연료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연소가 되면 그건 분명히 산화하는 반응이 맞을 거고, 그 과정에서 열과 빛이 튀어나올 거고, 그 열과 빛을 이용해서 추위와 어둠을 극복했고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화석연료는 그 열과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증기기관차의 발명을 통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모든 연소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봄이 너 어디 놀러 갔다 왔니? 놀러를 갈 거니? 놀러 안 갈 거니? 산화하는 반응이다. 알겠니? 자, 어쨌든 산소랑 반응을 하면 산화하는 반응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내가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이거 연소 반응인데 철이 O2 기체랑 반응을 하면 당시의 개수는 내가 대충 쓸 건데 그냥 철이 O2 기체랑 반응을 해서 Fe2O3가 된다. 사실 정확하게 맞추자면 얘는 4, 3, 2를 써주면 맞습니다. 그러면 철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Fe2O3가 된다. 이거는 철이 녹슨다. 녹슨 철이 되는 거야 이게. Fe2O3. 산화철은 그냥 깨끗한 철이 아니라 녹슨 철이 되는 거고. 그럼 이것도 철이 산소랑 반응을 했는데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면 우리는 철을 연소시켰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철이 O2 기체랑 반응을 하는 것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진행된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녹슨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요거는 철이 연소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철이 산화된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산화된다. 산소랑 반응을 한다 이거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철이 막 다받치면 확 녹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산소랑 반응하면 전부 다 산화 반응 반응이다. 이렇게만 일단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철이 산소랑 반응한다. 화석연료가 산소랑 반응한다. 나무가 산소랑 반응한다. 종이가 산소랑 반응한다. 그건 전부 다 연소 반응이고 그건 전부 다 산화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 뒤에서 나올 거야 저 반응식은. 자, 뒤로 가서 이제 세 번째로 제시되는 게 이제 철의 재련. 재련이라는 이 단어는 순수한 금속을 얻는 과정. 그럼 구리의 재련이라 하면 순수한 구리를 얻는 과정. 철의 재련이라 하면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 반응식은 뭔가 좀 더 있긴 하지만 일단 간단하게 여기 제시된 것만 반응식을 써보면 산화철, 땅속에 파묻혀 있는 철광석은 Fe2O3. 자, 이거 용광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여기에 Fe2O3랑 일산화탄소가 반응을 할 거예요. CO. 그럼 용광로 속에 이런 용광로 속에 일산화탄소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용광로 속에다가
포커스라는 녀석을 넣습니다. 포커스. 활성탄소 같이 시커먼 석탄 같은데 포커스는 C고 얘가 O2 기체랑 반응을 하면 원래 깔끔하게 잘 반응을 했다면 CO2가 생겨나야 되겠지만 이 포커스는 깔끔하게 연소가 안 되면서 CO를 만듭니다.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산화탄소. 포커스가 예쁘게 안 탄다고.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생겨나. 물론 방식을 맞추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일산화탄소는 용광로 속에서 일산화탄소가 돌아다닐 건데 이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는 게 본인의 희망사항이에요. 이산화탄소 분자가 좀 더 안정하니까.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용광로 속을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이산화탄소로 변신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여기 보니까 산소 원자가 3개나 여기 붙어 있죠. 그러면 Fe, Fe555, Fe2O3에 CO5가 하나 와가지고 이거 하나 뜯어가 버리면서 CO2 되고 또 하나 와서 이거 떼가면서 CO2 되고 또 와가지고 이거 떼가면서 CO2가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일산화탄소 3개가 반응하면 산소 원자 3개를 깡깡깡 떼와서 3CO2 될 거고 그리고 FE가 2개가 남겠네요. 산화철이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하면 순수한 철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덥죠? 에어컨을 내가 한 30분 전부터 파냉으로 틀어놨지만 덥죠? 나도 더워. 지금 이 열기가 식어가는데 1시간 전에 틀었어야 되는데 조금 템포가 좀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도 지금 땀이 그냥 줄줄줄줄. 덥죠? 무슨 좀 덥지? 괜찮아. 맨날 너 왜 덥냐? 참말 너무 많아 지금. 오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반응을 통해서 순수한 철을 만들어냈고 이 순수한 철을 이용을 해서 철기 시대를 열었다. 철로, 무기, 농기구 등을 만들고 그러면서 인류 문명이 더욱 발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시된 3가지 광합성 세포호흡,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연소, 그 다음에 철의 재련, 이건 모두 다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여기서 산화하는 반응 정의를 하거든. Fe2O3 산소 3개가 붙어 있었는데 산소 3개 다 떨어져 나가고 Fe가 됐죠. 그러면 Fe2O3는 산소를 얻었냐 산소를 잃었냐? 잃었어. 그러면 얘는 뭐다? 반응됩니다. CO는 CO2가 됐죠. 원래는 산소 하나였는데 산소를 하나를 얻어서 CO2가 됐죠. 그럼 얘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얘는 산화가 됩니다.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거 뭐 중앙고등학교 김주성 선생님 같으면은 이 부분을 이제 또 좀 남다르게 강조를 하시지 않을까. 철의 재련도 방식을 아주 소상하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남세균이가 광합성을 해가지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훌륭하신 선생님이십니다. 뒤로 넘어가서 이제 정의를 한다. 첫 번째, 산소의 이동과 산화하는 말은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첫 번째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 이 정의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간단한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적혀 있는 걸 토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FE가
O2랑 반응을 해서 Fe2O3가 되었다. 그러면 얘가 산소랑 반응한 거니까 얘는 산화. 그럼 얘는 뭐 환원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될 거고. CuO가 Cu랑 O2로 쪼개졌다. 그러면 얘는 원래는 CuO였는데 O가 떨어져 나갔죠. 산소를 잃었지. 그럼 얘는 뭐다? 환원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여기 예시의 반응에서는 MgO가 되었다. 그러면 얘는 산화. CO2였는데 C가 되었다. 산소를 잃었으니까, 산소 두 개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얘는 환원 이렇게 봐줘도 안 되겠습니다. 아, 누구는 산화되고 누구는 환원되었다. 누군가가 전자를 얻어서 산화되고 누군가는 전자를 잃어서 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자면 누군가가 전자를 잃어야 누군가가 전자를 얻어갈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누가 전자를 잃어야 누가 전자를 얻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 반응식을 쳐다보고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었는지를 체크해 줄 수 있으면 된다. 자, 이 반응식을 보고 야는 산화되고 얘는 환원되었습니다. 얘는 산화되고 얘는 환원되었습니다. 그것만 일단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시 자료창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별표 2개 쳐놓고 일단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좀 기초가 상당히 부족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초를 할 것도 없고 중학교 때 배운 것들 중에서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제 재료고 수업할 때 보니까 애들 잘 모르더라고. 재료고. 아, 이 친구는 오늘 재료고 학생인데 게스트로 오늘 출전했습니다. 박수. 자, 우리가 덥나? 장미가 지효아. 네. 오케이. 자,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몇 가지다. 자, 뭐 정확히는 내가 몰라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석회수가 부옇게 흐려진다. 석회수가 부옇게 흐려진다. 그러면 이거는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실험이야. 이산화탄소가 석회수를 만나면 부옇게 흐려지거든. 그럼 너희가 살면서 어떤 문장을 읽었는데 석회수가 부옇게 흐려졌다 이러면 오케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했다. 그럼 이거 누구?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물이야. 물을 검출하는 실험입니다.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른다.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주는 것은 산소 기체에 대한 이야기고, 성냥 불씨를 가까이 가져가면 퍽 하는 소리를 내며 폭발한다. 요거는 수소 기체를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든 언제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알도록 하고, 지금 이 실험에서 등장하는 게 이겁니다. 석회수가 부옇게 흐려진다. 오케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했구나. 이걸 바로 캐치를 하면 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옆에다 적겠습니다. 구리는 색깔이 좀 다양하다. 구리는 색깔이 붉은색이고, 산화구리는 구리가 산소 만나면 색깔이 얘는 검은색이고, 구리가 이온이 되면 구리 2가 양이온의 색깔은 푸른색입니다. 원래 구리는
빨간색은 아니고 붉은색. 산화구리는 검은색. 구리가 양이온은 파란색은 아니고 푸른색이야. 자, 푸른색. 원래 구리는 붉은색, 산화구리는 검은색.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반응식은 하나도 안 줬단 말이야. 안 주고 이 문장만 적어줬을 때 이걸 어떻게 찾는지를 잘 봐야 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만 적혀 있을 때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야. 자, 그림과 같이 검은색 산화구리, 검은색 산화구리, CuO, 탄소가루 C, 요 둘이를 반응을 시킬 건가 보네. 충분히 가열하였더니 석회수가 부옇게 흐려졌다. 발생된 기체 뭐고 이거?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했고 시험관 속에 붉은색 물질이 생성되었다. 붉은색 물질, 구리가 생성된 겁니다. 그러면 반응식을 써보면, 반응식은 적혀 있지만 써보면 결론은 이럽니다. 검은색 산화구리와 탄소가 반응을 해서 붉은색 구리 만들어졌고 이산화탄소도 생겨났나 보네. 이게 기본적인 반응식이고,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자면 여기다가 2를 써주면 개수가 다 맞습니다. 여기에 글로 적혀있는 얘를 반응식으로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냥.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산화는 누가 됐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CuO가 됐다. CuO가 됐다. 산소가 떨어져 나갔죠? 그럼 산화구리가 환원이 될 겁니다. C는 CO2로 되었다. 그럼 C는 산화가 될 겁니다. 여기서 산화된 물질은 그냥 탄소 가루인 거고, 환원된 물질은 산화구리인 겁니다. 산화구리는 환원이 되고 탄소는 산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석회수가 부옇게 흐려지는 까닭은 뭐냐?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붉은색을 띠는 까닭은 뭐냐? 그냥 구리가 생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산화구리가 검은색이었는데 붉은색 구리로 변신했고, 그러면서 얘는 환원된 거고, 탄소 가루는 이산화탄소로 산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되었고,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었는지를 체크해 줄 수 있으면 될 것 같다. 크게 무리는 없다. 자, 그러면 뒷페이지 가서 이 반응식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한 1분간 휴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자, 요거는 이제 앞에 거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고, 이 다음 거는 조금 좀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반응식입니다. 구리의 색깔을 우리 정확하게 알고, 석회수 부옇게 흐려지면 이산화탄소라는 거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문장을 읽어볼게요. 처음에 다와 같이 붉은색 구리판을 알코올 램프에 불꽃에다가 넣고 태웠더니 구리판이 검게 변하였다. 이렇게 딱 문장이 적혀있죠. 붉은색의 구리를 겉불꽃에다가 넣고 태웠더니 검게 변했다. 그럼 여기 반응식 적혀있는데 우리 그냥 생각하면서 한번 써볼게. 붉은색의 구리를 겉불꽃에다가 넣고 반응을 시키면 검은색이 되었다. 그러면 붉은색 구리가 산화구리가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겉불꽃은 어떤 의미냐? 불꽃이 이렇게 있으면 구리가 있고, 이 공기 중에 산소가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겉불꽃에다가 갖다 댄 거니까
주변 공기와의 접촉이 굉장히 쉽잖아. 그러면 덧불꽃에다가 갖다 댔을 때는 구리하고 산소 기체가 쉽게 반응할 수 있을 거고, 산소 먼저 두 개인데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2 써주면, 구리 두 개니까 여기에도 2 써주면 반응식 개수는 맞출 거야. 그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붉은색 구리가 검은색 산화구리로 변했다라는 거고, 구리가 CuO 된 거니까 얘는 산화된 거고, 그러면 O2는 환원된 겁니다. 여기까지 써주면 돼. 여기까지 써주면 첫 번째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상황이냐? 검게 변한 부분은 산화구리라는 거고, 솥불꽃에다가 넣었더니 다시 붉게 변하였다, 이런 얘기죠. 솥불꽃에다 넣었더니 다시 붉게 변했다. 붉게 변했다는 것은 CU가 생겨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불꽃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솥불꽃은 어떤 의미냐? 솥불꽃은 공기 중에 산소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여기는 산소가 접근을 잘 못해. 산소가 접근을 잘 못해서 이 안쪽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C2H5OH, 요 에탄올인데, 요 알코올 램프 속에 들어있는 에탄올이 연소를 하면서 발생했는데, 연소를 하면서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탄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만들어진 CO 같은 아이들, 이 아이들이 여기서 반응을 할 거야. 그러면 CuO랑 누가 반응하냐면 CO가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산소가 부족한 공간 속에 있는 불완전 연소가 돼서 만들어진 일산화탄소랑 CuO가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CuO랑 CO가 반응을 하면 이 산소가 여기로 떨어져 나가면서 CU 되고, 그 다음에 얘는 CO2가 될 겁니다. 이런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럼 원래는 검은색이었는데 붉은색으로 변신했다. CuO가 CU가 되었다. 산소 떨어져 나갔으니까 얘는 환원이 되고, CO가 CO2가 되었다. 그러면 얘는 산화가 되었습니다. 나는 산화되고 너는 환원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CuO가 CU로 변신한 거니까 CuO는 환원, CO가 CO2 됐으니까 CO는 산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녀석은 산화되고 어떤 녀석은 환원이 됩니다.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이야기. 질량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 이 문장은 뭐냐면 산화구리 2에서 떨어져 나간 산소의 질량만큼 구리 판때기의 질량이 감소합니다. 여기는 구리 판때기의 질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죠. 자, 그럼 이건 뭐냐? 원래는 구리였는데 반응을 했더니 구리에 산소까지 들러붙었죠. 그러면 이 구리가 산화구리 됐으니까 질량 증가할 거고, CuO였는데 CU가 됐다. 산소가 떨어져 나갔죠. 그럼 이 판때기의 질량은 감소할 거다. 그런 이야기까지 살짝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 간단한 문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60조.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 타임을 잠깐 잡도록 하겠습니다. 60조. 방금 봤던 그 실험 내용이죠. 산화구리 2 60쪽의 5번 문제. 산화구리 2란 탄소 가루의 혼합물입니다. 석회수가 부옇게 흐려졌다. 뭐가 만들어진 거고? 석회수 부옇게 흐려졌다. 이산화탄소 생겨났다는 이야기죠. 붉은색 물질이 생겨났다. 이거 누구? 불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이 실험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생성되지? 지훈아, 자고 있니? 안 잤죠? 그 다음에 붉은색 물질은 불이다. 불이 맞지? 자, 그러면 누군가는 산소를 잃었고 누군가는 산소를 얻었겠죠? 이 반응은
깊이 따지지 않더라도 그냥 대충 봐도 뭐 산화하는 반응이 확실하죠. 그러면 맞는 건 뭐다? 기미 D.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2분간 휴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산화하는 반응. 지금까지는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을 했고, 자, 지금부터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의 정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은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 여기 아연이 있는데 아연이 2 플러스 이온이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내놨다. 두 개의 전자가 떨어져 나오면서 전자를 잃으면서 내가 양이온이 되었다. 그러면 이 아연이 전자를 잃었으니까 이 아연이 산화됩니다. 아연이 산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지나가던 구리 이가 양이온이 있는데 얘가 요노마가 버려놓은 전자 두 개를 먹고 구리가 되었다. 그러면 구리 이온이 전자를 먹고 구리가 된 거니까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었다. 전자를 얻으면 얘는 뭐다? 환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그럼 이거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고 요거는 전자를 얻는 반응인데 요거를 그냥 한꺼번에 써놓으면 아연하고 구리 이가 양이온이 반응을 해서 아연 이가 양이온 되면서 구리 섭출됩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자, 그러면 이런 반응식의 형태에서 아연이 전자 두 개 잃었으니까 얘는 산화, 구리 이온이 전자 두 개를 얻었으니까 환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까봐 한번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이런 반응식이 적혀있고 산화되는 물질을 쓰시오 하면은 말씀드리겠니? 산화되는 녀석분이 이 반응식에서 산화되는 녀석은 아연이라고 쓰면 되겠죠. 환원되는 녀석은 누구니? 뭐라고 적을 거라고? 구리라고 적으면 안 되고 얘가 환원된 게 아니고 얘가 환원된 거잖아. 그럼 환원되는 녀석이 누구냐라고 쓰라 하면 이렇게 딱 써야 되고 아연 구리라고 쓰면 안 되고 아연 구리 이온 이렇게 한글로 쓰든지 아연 CU2 플러스 이렇게 쓰든지 환원되는 녀석은 이거고 산화되는 녀석은 이거다 이거죠. 수현아 알겠니? 얘는 산화, 얘가 환원입니다. 그러면 반응식을 이렇게 반쪽 반응으로 뜯어놨을 때는 산화 환원을 매우 쉽게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반응식에서 우리가 좀 더 손쉽지도 않지만 그냥 뭐 그대로 산화하는 반응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연은 지금 2 플러스 이런 거 안 적혀있죠? 그럼 이건 숫자 0, 구리는 2 플러스. 그럼 이 숫자만 놓고 쳐다볼 때는 얘가 요렇게 들어갈 때 0에서 숫자 2로 숫자가 증가했죠? 증가하면 산화다. 증가했다. 이거 산화. 산화수가 증가할 때 산화, 감소할 때는 환화. 그럼 얘는 숫자가 2 플러스였는데 0이 됐다. 2에서 0으로 숫자 감소했네? 증가하는 게 산화니까 감소하는 거는 환원.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딱 보자마자 바로 따지는 방법도 있다. 전하량을 보고
숫자가 증가하면 산화되었습니다. 숫자가 감소하면 환원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바로 체크가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은 전자를 잃으면 산화되는 거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은 누군가가 전자를 잃어야 누가 전자를 얻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다. 지금 적어놓은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한 형태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산소를 가지고 정의할 때랑 또 전자를 가지고 정의할 때랑 뭐 결과가 다른가요?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산소를 가지고 정의를 하든 전자를 가지고 정의를 하든 어쨌든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럼 여기에서 예를 제시해 놓은 게 Mg하고 O2가 반응을 해서 MgO가 되는 반응식을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반응식만 놓고 보면 우리 간단하게 두 개의 Mg하고 O2가 반응을 해서 2MgO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그네슘이 산소랑 반응하는 거니까 이것만 쳐다봐도 얘는 산화고 얘는 환원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원래는 Mg고 O2인데 이 MgO가 되었다는 것은 두 개의 Mge 플러스라 산소 E 마이너스 얘는 양이온이 되고 얘는 음이온이 되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금속,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의 만남, 이온 결합. 그러면 얘는 숫자가 0이었는데 숫자가 2, 숫자가 증가했으니까 얘는 산화. 여기는 숫자가 0이었는데 마이너스 2, 숫자가 감소했으니까 얘는 환원. 어떤 방식으로 보든지 간에 산화 환원의 결과는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보기에 따라서 산소를 가지고 정의하는 방식, 전자를 가지고 정의하는 방식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뒷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시험 문제. 오케이. 뒷페이지가 55페이지. 자, 55페이지에서 1번, 2번, 3번, 4번의 예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잘 봐라. 1번. 질산은과 구리의 반응, 이렇게 되어 있다. 어쨌든, 내가 설명하는 패턴은 동일합니다. 자네들이 알아야 되는 패턴도 거의 동일하다. 알아야 되는 요지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보세요. 일단 요거.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 일단 질산은이 화학식이 뭔지 알죠? 질산은 Ag 은 플러스 NO3 마이너스 질산은 수용액. 얘하고 구리의 반응입니다. 구리. 보세요. 구리는 금속이가 비금속이가? 구리 금속이죠. 구리 금속이니까 구리는 이가 양이온이 되고 싶을 거야. 그러면 구리는 양이온 되고 싶어 하는 아이고 얘도 양이온이니까 요거 둘 사이의 경쟁이야. 이 둘의 경쟁. 그러면 NO3 마이너스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NO3 마이너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쟤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고 구리와 은의 대결이다. 은 이온의 대결이다. 근데 실험의 결과가 어떠냐면 수용액이 점점 푸른색으로 변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까 구리 이온이 무슨 색이라고 그랬죠? 푸른색이라고 그랬죠. 푸른색.
구리는 붉은색, 구리 이온은 푸른색. 그러면 여기에서 수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한다. 이 말은 요 수용액 속에 구리 이가 양이온이 생겨난 거네. 자, 그러면 아마도 얘는 Ag 플러스랑 구리가 반응을 해서 구리 이온이 생겨났고 Ag는 쫓겨난 거네. 그래서 구리선 표면에 은색 물질로 덮이는 상황이 되겠네요. 은도금이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 안에는 이거야. 자, 근데 이 반응식에서 1 플러스짜리가 반응을 하고 여기는 2 플러스가 생겨났죠? 그러면 반응 전에 플러스의 총합이 지금 여기는 플러스 1인데 여기는 플러스 2야. 이런 반응은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플러스의 양을 맞춰주려면 1 플러스짜리가 두 개가 반응하면 토탈 2 플러스, 얘도 2 플러스 짝이 맞겠죠? 그러면 1 플러스짜리 두 개가 반응을 해서 두 개의 은이 섭출이 될 겁니다. 이런 반응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이 반응식을 또 반쪽 반응식으로 써보면 구리는 구리 2가 양이온 되면서 전자 두 개를 잃고 두 개의 Ag 플러스가 이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두 개의 Ag로 섭출이 됩니다. 그걸 이렇게 하나의 반응식으로 적어 놓은 거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반응식에서 누가 산화됐냐 완화됐냐를 바로 캐치를 해버려야 되거든. 그러면 숫자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숫자로 보자. 얘는 숫자 0, 숫자 2, 숫자가 증가했지. 증가해서 2가 양이온 되었다는 것은 전자를 잃었다는 거 아이가. 그럼 얘는 뭐다? 산화되었습니다. 그럼 얘는 반원되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서술형 문제에서 산화된 녀석을 쓰라 하면 뭐 할래? CU라고 적어주면 되고, 환원된 녀석을 쓰라 하면 Ag 플러스 적어주면 되고, NO3 마이너스는 뭐 했노? 아무것도 안 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가 양이온 두 개가 반응하면 2가 양이온이 몇 개 생겨나니? 한 개 생겨. 2가 양이온이 한 개 생겨나죠. 1가 양이온이 두 개 반응하면 2가 양이온이 한 개 생겨난다고. 그럼 이 반응이 진행될 때마다 1가 양이온 두 개가 반응을 해서 2가 양이온 한 개로 자꾸 변한다고. 그러면 수야, 양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니? 증가, 감소 그대로. 양이온의 개수 1가 양이온 두 개가 2가 양이온 하나로 변신해. 두 개가 한 개로 변신해 이온이. 그럼 양이온의 개수는 반응이 진행될 때마다 양이온의 개수는 감소합니다. 반응될 때마다 두 개가 하나로 바뀌니까. 그 다음에 음이온은 반응한다 안 한다? 반응 전혀 안 해. 그럼 음이온의 개수는 그대로일 거고, 양이온의 개수는 감소하고 음이온의 개수는 그대로다. 혹시 총 이온의 수는 어떠냐 물어보면 총 이온의 수는 양이온의 수가 감소하니까 얘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실험은 구리 판때기에다가 Ag 플러스 이온의 반응이죠. 그러면 이 반응이 진행될 때 구리가 하나 이렇게 녹아 들어가죠. 구리가 하나 녹아 들어갈 때 은이 두 개가 이렇게 와서 딱딱 들러붙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금속 판때기는 구리가 하나 녹아 나갈 때마다
은이 두 개가 와서 이렇게 들러붙는다고. 근데 질량을 비교해 보니까 은과 구리 중에서 은이 더 무거워. 그러면 이 실험 상황이 어떠냐? 가벼운 구리가 하나 녹아 나갈 때마다 무거운 은이 두 개가 와서 들러붙죠? 그럼 이 금속 판때기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니? 증가하겠죠. 가벼운 구리 하나 녹아 나갈 때마다 무거운 은이 두 개가 들러붙으니까 이 금속 판때기의 질량은 증가할 거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이 수용액 속에는 구리 이가 양이온이 계속 생겨나죠? 예? 그러니까 이 수용액의 색깔은 어떻다? 점점 푸른색으로 변해갈 거다. 구리 이가 양이온의 색깔이 푸른색입니다. 푸른색 이온이 자꾸 생겨납니다. 양이온의 개수 어떻게 됩니까? 산화된 놈 누구냐? 환원된 놈 누구냐? 음이온은 뭐하고 있냐? 전체 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금속 판때기의 질량은 어떻게 되냐?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거는 한 요 정도가 한게 더 뭐 물어볼 게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예시.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의 반응입니다. 자, 여기도 그대로 적어보자. 황산구리 CU SO4 이게 황산구리 야하고 아연의 반응. 역시 아연은 금속이니까 아연의 경쟁 상대는 구리 이온이고 황산 이온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보면 실험 결과는 뭐 제시를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아연판 표면이 붉은색 물질로 덮이고 이거 누구인데요? 구리가 된다라는 거고 수용액의 푸른색이 점점 옅어진다. 푸른색은 구리 이온이죠. 구리 이온이 자꾸 없어져서 붉은색 구리로 변신한다라는 이야기지. 자, 그럼 반응식을 또 써볼게. 자, 구리 이가 양이온하고 아연이 반응을 하면 아연이 이온으로 녹아 나오면서 구리가 석출됩니다. 그럼 얘는 물속에서 푸른색이었는데 붉은색으로 석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반응식에서는 특별히 건드릴 게 없는 게 구리는 이가 양이온이고 아연도 이가 양이온이니까 얘 하나 없어질 때마다 얘 하나 그대로 생겨나면 되겠죠. 그러면 수연아 이 반응이 진행될 때마다 양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증가 감소 그대로. 괜찮습니다. 자, 반응식. 이가 양이온이 몇 개? 야, 앞에 숫자 없는 거는 뭐 적혀 있는 거고? 1 적혀 있는 거야. 수연 잘 봐라. 이가 양이온이 몇 개 반응했니? 한 개 반응했지? 반응 진행됐더니 아연 이가 양이온이 몇 개 생겨난다? 한 개 생겨났죠. 이가 양이온이 하나야. 이가 양이온이 하나야. 이가 양이온이 두 개 생겨나려면 아연 이가 양이온이 두 개 생겨나요. 이거 아연 이가 양이온 이거 이온의 개수 한 개야. 한 개.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이다. 이거 이온 몇 개고? 개수 한 개고 얘의 전하량이 3이야. 쌍쌍바가 있는데 쌍쌍바를 사면 그게 아이스크림 쪼개면 몇 개 되노? 두 개지. 근데 어차피 한 봉지잖아. 알루미늄은 이온이 하나인데 거기에 플러스 3이라고. 플러스 3. 과자를 하나 샀는데 그 안에 사탕이 3개 들어있는 거라고.
이거 이온 몇 개라고? 한 개야. 그러면 양이온의 개수는 하나에서 하나 되지. 양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그대로. 음이온의 개수는 그대로. 총 이온의 수는 그대로인 겁니다. 전체 이온 수는 절대 변함이 없다. 지금 이 반응에서는. 자, 그 다음에 아연 2가 양이온 됐으니까 얘는 산화되었습니다. 얘는 반원되었습니다. 산화된 놈이 누군지 쓰라 하면 ZN. 환원된 놈이 누군지 쓰라 하면은 CU2 플러스. CU가 아니고 CU2 플러스. 양이온의 개수 그대로, 음이온 그대로, 전체 이온수도 그대로. 이온수는 변함이 없다. 질량 관계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자, 다시 3번 이제. 3번도 똑같은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 염화구리. 근데 수연아, 구리는 기본적으로 2가 양이온이 기본이고 알루미늄은 3가 양이온이 기본이다. 이건 혹시 알고 있었니? 알루미늄은 오늘 알자. 알루미늄 13조 원소다 이거. 주기율표에서 리베비시에노프네 나마알 규인황염아. 알루미늄 세 번째니까 체외각천도 세 개라고. 걔는 일반적으로 3가 양이온이래.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염화구리랑 CuCl2 CuE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두 개, CuCl2랑 알루미늄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 얘의 경쟁 상대는 얘다. 얘는 반응 안 한다. 음이온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응식을 써볼게요. CuE 플러스하고 알루미늄이 반응을 하면 칸이 좀 살짝 좀 지워버릴까? 자, 여기는 Cu가 석출될 거고 알루미늄이 3가 양이온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 플러스 이온이랑 3 플러스 이온인데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전하량을 맞춰야 돼. 그럼 최소 공배수로 맞춰야 돼요. 그럼 얘가 만약에 2 플러스짜리가 3개가 반응했을 때 3 플러스짜리가 2개가 생겨난다면 플러스 6 전하가 그대로 맞아 들어가겠죠. 그러면 수연아 2 플러스짜리 양이온이 몇 개 반응했노? 3개 반응했고 생겨난 거는 3 플러스짜리 양이온이 몇 개? 2개 생겨났지? 그러면 이번에는 맞추자. 이 반응이 진행되면 양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되노? 감소한다. 이 반응이 진행될 때마다 양이온의 수는 감소할 거고 음이온의 수는 그대로. 음이온은 반응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잖아. 음이온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음이온의 수는 그대로. 그리고 혹시 총 이온의 수가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감소합니다 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양이온의 수가 감소하니까 총 이온의 수는 감소합니다. 그러면 야는 산화될 거고 얘는 반원이 될 겁니다. 구리 2가 양이온이 환원되는 거고
알루미늄은 산화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산화되었느냐? 누가 환원되었느냐? 이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자, 봐라. 그러면 이거는 불이 이가 양이온이 점점 사라지죠? 그러면 수용액의 색은 푸른색이 점점 옅어집니다. 그 다음에 구리가 생겨났죠? 그러면 붉은색 물질이 석출됩니다. 그런 정도. 양이온의 수는 감소합니다. 음이온은 그대로입니다. 구리 이온은 환원되었고 알루미늄 금속은 산화되었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까지. 자, 요거까지 내가 설명 다 해줄게. 자, HCl 아연의 반응. 물건 점사 HCl이랑 아연의 반응. 얘하고 얘하는 상관없고 야 둘이 반응이죠. 똑같아. 수연아. 맞춰야 된다 이번에도. 자, H 플러스 이온하고 아연이 반응을 하면 아연이 이온으로 녹아 나올 거야. 그럼 2 플러스니까 얘가 2 H2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될 거야. 그러면 이 반응이 진행될 때마다 양이온의 수는 어떻게 되니? 증가 감소 그대로. 수연아?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봄이야? 봐라, 수연아. H 플러스가 몇 개? 2개 반응하면 ZN2 플러스가 1개 생겨났죠? 양이온의 수는 어떻게 되겠니? 감소. 1 플러스짜리 2개가 반응하면 2 플러스짜리 1개로 변신하잖아요. 양이온의 수 감소. 음이온의 개수는 그대로. 양은 산화되고 얘는 환원되겠죠? 수소 기체 보글보글 발생하겠네. 자, 오케이. 그런 정도의 이야기. 수영이가 이거 좀 맞췄어야 되는데요. 섭섭하네, 섭섭해. 괜찮습니다. 오케이. 누가 산화되었고 누가 환원되었는지 잘 체크를 좀 해주면 좋겠다. 시간이 조금 애매해도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한 문제 풀어보자. 이거 맞추면은 나는 오늘 충분히 좀 이해를 했다. 61쪽에 8번 스탑. 나냐 소리야. 승주야, 답 나왔니?
수연아 답 나왔냐? 아 나! 지훈아 답 나왔냐? 예진이는 뭐 한대 지금 집에서? 뻗어 있대? 화장실 있잖아. 화장실도 아닌데. 아 예진이는 또 좀 화장실에 좀 그 관심 많은 학생이잖아. 아 예진이가 그래 어쩜 뭘 먹더라 엄마는 장어? 장미염에 걸려가지고 실격을 하고 있다는 거. 자 볼게요. 자 AG NO3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 아 이건 신경 쓰지 마자. 그러면 AG 플러스랑 구리의 대결이다. 그럼 그냥 막 쓰면 돼. 아 그러면 AG 석출될 거고 구리 이가 양이온 생겨날 거다. 근데 얘는 이가 양이온인데 얘는 1가 양이온이다. 짝이 안 맞다. 그러면 이거 2배 해주면 플러스 1짜리 이온이 2개가 반응하면 2짜리 이온이 하나 생겨날 거다. 그럼 수연아 이 반응 진행될 때마다 양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되니? 감소 오케이. 비교 보기. 은 이온이 은으로 섭출되죠. 그러면 은 이온의 수는 감소한다. 오케이. 질산 이온은요 뭐 했냐 얘? 얘 아무도 안 했죠. 얘는 뭐 산화화는 되지는 않을 겁니다. 구리 이가 양이온 되면서 전자 2개를 잃겠죠. 구리는 전자를 잃는다. 구리 전자를 잃었습니다. 오케이. 구리 전자를 잃었습니다. 질산 이온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은 이온의 수는 감소했고 구리 이온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수용액은 점점 푸른색으로 변해갈 겁니다. 양이온의 개수는 감소했고 음이온은 그대로고 총 이온의 수는 감소합니다. 그런 느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마무리 대충 하고 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내가 다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광합성 반응을 식으로 깔끔하게 적어놨죠. 아까 내가 뭐라 했니? 모르겠고 이환물산이라 했죠. 저거는 오늘 또 너 물 맞겠지 내가 아까 맞겠지. 이환물산이라 했고 광합성 반응의 반대 방향의 방식이 세포 호흡인데 자, 야는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한 거니까 아 야는 산소랑 반응인데 얘는 산화 그럼 얘는 환원 요거는 따당따당 적어주면 돼.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었는지만 빠르게 캐치하자. 자, 그 다음에 메테인과 뷰테인의 연소. 메테인, 뷰테인 아까 봤던 화석연료 아닙니까? 아,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 오케이, 얘는 산화. 뷰테인이 산소랑 반응. 오케이, 얘도 산화. 그럼 얘는 환원. 얘는 환원. 누가 산화? 환원. 산화, 환원.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철의 재련. 아까도 배운 것들 중에서 코크스 넣어가지고 일산화탄소 만든다 했고 Fe2O3가 철광석이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해서 Fe 된다. 그럼 Fe2O3는 산화됐냐 환원됐냐? 환원. CO는 CO2로 산화 되죠?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었는지만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수소 연료전지 H2랑 O2가 반응을 해서 H2O가 되었다. 그러면 얘가 어쨌든 산소랑 반응을 했으니까 이 반응에서는 H2는 산소랑 반응했으니까 얘는 산화, 얘는 환원. 그래서 물 생겨났습니다. 이것도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어쨌든 산소랑 반응을 하면 전부 다 산화하는 반응이 맞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그 다음 구체적인 내용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밖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산화하는 반응은 철의 부식, 산소랑 반응을 해서 녹쓰는 거, 과일의 갈면, 양초의 연소, 산소랑 반응하는 거. 와, 몰랐는데 섬유 표백, 리튬 배터리 충전하고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산화하는 이유. 반딧불이의 불빛, 반딧불이의 불빛도 반딧불이의 광세포에서 루시페린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 반딧불이. 자, 애칭. 봄이야. 애칭 뭐고 애칭? 애칭 안 해봤나 애칭? 안 해봤습니다. 자, 판화를 만드는 기법 중 하나로 산성 부식액이 금속탄을 부식시키는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한 거고. 고려청자, 유화. 유화는 내 고등학교 때 한번 색칠 해본 것 같아요. 너도 해봤냐? 유화는 계속 덧방 해도 되잖아. 그래서 대충 그려도 돼요. 조직을 다시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미술 작품 복원할 때도 산화하는 반응이 이용된답니다. 요거는 어디까지나 자네들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산화하는 반응의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시오. 여기 뭐 완자책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뒤로 가서 간단하게 62쪽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이건 뭐니? 12번. 메테인을 연소시킨다. 메테인은 산화됩니다. 메테인 산소로 반응하는 겁니다. 나에서 철은 전자를 얻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철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어쨌든 철이 산화되는 건 확실하죠. 철이 녹슨다는 것은 철이 산화되는 거야. 그럼 철이 산화되는 거는 산소를 얻었거나 아니면 전자를 잃었거나. 그러면 산화되었으니까 철은 전자를 얻는다. 전자를 얻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자를 잃었습니다. 가와 나 이 둘 다 산화하는 반응이 맞으니까 도시가스 CH4랑 O2의 반응, 얘는 Fe 랑 O2의 반응, 반응물에 모두 다 산소가 있게 합니다. 그럼 디귿 보기에는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이게 산화하는 반응 뭐 조금은 좀 빡세게 공부를 하는데 이 시험에 나올 만한 페이지는 그 55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이 핵심이다. 5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조금 난이도 있는 객관식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케이.